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 얘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이제 어제 오후부터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결론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아직은 이제 시장의 성격이 확 드러나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 확 드러나진 않았고, 어떤 본격적인 움직임은 전 여전히 이제 다음 주부터 좀 계산을 해놓고 보고 있는데, 뭐 사실 이번 주라고 해봐야 오늘까지 포함해도 이틀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포커싱을 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들 반갑습니다. 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선물이 강해요, 오늘. 이제 4,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4,000포인트를 넘어섰고, 현재 보시면, 지금 우리 시장 특징이 오늘은 코스피가 더 강합니다. 예, 코스닥보다. 이건 뭐 수급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외국인이 코스피만 사죠. 수급에서 이거는 사실 드러나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지금 1시간 정도 보면서는 탄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제도 보면 10시부터 시장이 좋아졌었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계속 10시에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오늘도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선물은 고점을 넘어서고는 있어요. 근데 탄력은 떨어지는 구간이 맞습니다. 이게 왜 탄력이 떨어지는 구간이냐면, 일봉상 이렇죠. 상단 거의 다 왔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픽으로 켜서 볼게요. 지금 여기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인데, 코스피 지수가 이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채널하에 움직이다가 하방 테스트를 어설프게 좀 하긴 했는데, 미시장이 먼저 돌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반등이 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반등이라 함은, 이 앞에 보면 전부 음봉이잖아요. 전부 전강후약인데, 어제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난 하루였거든요. 오늘 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오늘 현재 지수 기준으로 딱 이 자리예요. 이 자리에서 깨졌던 기준선, 그 자리입니다, 지금. 이거 저항 자리거든요, 사실. 기준선이자 21선, 지금 완만하게 내려오는 21선이 맞물리는 자리라서요. 물론 또 바로 위에 또 이런 저항도 있고요. 여러모로 좀 지수 자체는 조금 탄력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이거 지우고. 예. 지금 하이닉스가 워낙 세요, 오늘. 하이닉스가 워낙 셉니다.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사실은 이 자리거든요. 하이닉스도 이 자리인데.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워낙 세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지수를 좀 끌고 가는 경향을 보이고요. 실제 이제 외국인들 수급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코스피가 센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의 탄력을, 글쎄요, 여기서 더 탄력받기가 저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단기로 봤을 때요.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포인트고요. 이제 이런 포인트는 뚫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결론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결론은 이렇게 된 건데, 이 쐐기형의 형태를 좀 뚫어냈잖아요. 이렇게 뚫어냈죠. 돌파가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무작정 이렇게 가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실 눌렸다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일 확률이 사실은 더 높아요. 그러면 이 파동을 그릴 때 내려오는
단기적으로 내려오는 파동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되는 구간이라고 했잖아요. 탄력 자체가 봤을 때는 여기 딱 걸리는 자리라서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딱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은 건 오늘 발생된 갭을요, 오늘 조금 발생됐거든요. 요거를 한번 내일 정도 이렇게 좀 밀어가지고 지지받고 땡겨버리는 게 그림은 제일 이쁘죠. 그래서 쇠경을 탈피하는 형태로, 요거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겠죠. 요거는 결국은 플랫한 패턴을 이 정도면 넘어섰다. 제가 어제도 이미 저점이 나왔을 확률이 한 7, 80%는 된다. 라고 아마 이제 어제부터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엊그저께까지는 저는 사실 저점 확인 구간이다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시장 자체가 긍정적인 패턴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요. 요거 이해되셨으면 2번 한번 쳐보시고, 자, 이제 저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는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냐면요, 이제 수급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어제도 사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아, 참고로 이거는 지금 제가 보는 수급은 이제부터 밀리면서 하는 거 맞아요. 어제부터 사실 그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 장중부터, 아, 이제는 사야 되는 거야. 저점이 나왔을 확률이 꽤 높구나라고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어제 이미, 아, 제가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낸 거구나. 예, 회원들한테 문자를 보냈고요. 제 생각 자체는 좀 그렇고요. 자, 보시면요,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는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외국인들이 조정받을 때 11월에 어마무시하게 팔았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팔았는데, 야, 씨, 꼴랑 5천억 산다고 올라가? 꼴랑 2천억 산다고 올라가? 이게 이상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어제 같은 경우 보면요, 딱 요 시간까지는 외국인이 거의 관망하고 있었어요. 마치 25일처럼. 관망하고 있었는데, 이게 오후에 다 들어온 거고요. 오늘은 초반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기관이 많이 사서 올렸나? 라고들도 생각하시는데, 기관들 수급의 근간은 대부분 금투거든요. 근데 이제 금투 물량은 이게 증권사라서요. 증권사에서 나오고 찍히는 물량들은 대부분 방향성보다는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들어오는 물량들이 많아요. 그 이해관계라는 게 해지나 ETF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기본적인 성향이 금투가 들어오는 수급은 외국인들이 선물을 살 때 금투가 들어와요. 그러면 외국인 선물 수급을 한번 보자고요. 봅시다. 오늘 뭐 크게는 아니에요. 사고 있고. 외국인 선물이 전반적으로 어떻죠? 11월 초부터 해서 계속 좀 들어오지 않나요? 특히 최근에 지금 몇 거래일 연속인가? 5, 6, 7, 뭐 한 7, 8거래일 연속 이렇게 매수가 잡히고 있네요. 그쵸? 특히 이제 어제는 2,300개밖에 안 사긴 했는데, 장중에 한 7,000개, 8,000개까지도 샀었어요. 이게 막판에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서 그렇지. 그러면서 금투 물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 말은 뭐예요? 외국인들 그 선물 매도 나오기 시작하면 금투 물량은 또 나올 물량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저 금투 물량 가지고 와, 기관들이 어떤 컨빅션을 가지고 샀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걸 잘 모르니까 그 메커니즘을 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금투 물량 가지고 기관의 컨빅션을 오해하지 마셔라. 금투는 이제 외국인의 선물 수급이나 혹은 ETF의 그런 거래 형태나 이런 거에 따라 들어오는 물량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왜 저 적은 물량으로도 올라갈까? 미시장이 돌아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11월 하락장의 원인이 있잖아요. 이 원인이 진짜 원인이든 아니면은 그냥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사람들이 믿고 싶든 간에
어쨌든 원인은 딱 두 가지. AR 버블론과 이제 금리 동결론인데, 이게 전부 이번 주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완화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금리 동결론은 주 초에 윌리엄스 총재 발언부터 완화되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 나오는 인플레이션 지표 괜찮은데, 추가적인 지표 괜찮은데 이러면서 지금 금리 인하가 훨씬 우세하게 바뀌었잖아요, 이번 주에. 자, 그 AI 버블론 이번 주 제일 화두가 뭡니까? 그 제미나이 3.0으로 인한 구글의 TPU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실 GPU 대 TPU의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버블론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다 완화되고 있다고요. 이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러면서 미시장은 이미 패턴을 돌파하고 있어요, 이미. 미시장은 돌파를 이미 했어요. 얘네도 눌릴 수는 있어요. 근데 눌렸다가 또 가겠지, 뭐. 이제 이런 이제 상태는 뭐냐면, 이때는 계속 언제 빠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설마 하단이 깨지면 이거는 좀 안 되는데? 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까지 이제 뚫어내면요. 여기까지 뚫어내면, 밀려도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이제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도가 바뀌었고,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적은 수급으로 또 반응을 한다. 수급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어도 지수가 반응을 해주는 거다,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3번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둘러싼 하락의 원인이 해소가 되고, 미시장이 좋아지고, 패턴이 좋아지고 하니까 적은 수급으로도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이미 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적은 수급으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근데 이제 시장을 수급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차트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없고, 이슈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도 없죠. 세 가지를 아울러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는 하락은 확실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인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이 시장이 만약에, 이게 나스닥이에요. 뭐 이런 레벨까지 떨어졌다 올라와도요, 심지어. 뭐가 돼요?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냥 이거 되는 거 아닙니까? 역헤드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까지 떨어져도 괜찮은 패턴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미시장이 먼저 돌았다니까요, 이번에.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우리 시장도 자연스럽게 좀 반응을 해준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닥은 소폭 매도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한 시장이 일단은 초반에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마 오늘 로봇주가 조금, 이게 사면이 상한가를 가가지고 로봇주가 좀 강하구나. 얘가 신고가입니다, 지금. 추억의 종목이네. 제가 13,000원에 얘기 드렸던 사면이 이제 4만원이 넘어가 있네요. 어제 뉴스 나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어제 오후에 뭐 빅테크의 공급이 임박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었고, 그게 오늘까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네. 이제 예, 그리고 2차전지는 2차전지 IT 얘기 먼저 좀 할게요. 잠깐만요. 좀 올라갔네. 그 IT 보면요. 광통신 왜 이렇게 쓰냐 근데. 자, 지방 방송이 너무 많네요.
IT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요. IT는 이번 주는 최고 화두가 구글의 제미나이 3.0이고, 이로 인한 TPU의 부상이고, 거기에서 우리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종목은 현재로서는 ISC와 리노공업 정도라고 봐줘야 되거든요. 요거 두 개가 차트도 좀 비슷하죠. ISC와 리노공업. 그런데 뭐 이수페타시스 뭐 이런 것까지는 괜찮아요 보니까. 혹은 뭐 대덕전자나 코리아 서킷. 그러니까 지금 보면 종목들이 다 보면 기판 아니면 소켓 쪽이에요. 기판 아니면 소켓 쪽이 그나마 이번 TPU의 등장에서도 지금 힘을 계속 받아서 추세가 강하죠.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반도체가 뭐죠? 하나마이크로이기는 하거든요, 사실. 얘는 기술적으로 조금 내려와 있는 구간이라서 저는 이제 좀 박스를 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의 판단을 좀 하고 있다고요. 사실은 얘 차트는 이거 지수랑 비슷해요, 사실. 근데 보면 지수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지금 뭐 쐐기형 돌파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지수랑 사실은 비슷하긴 한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은 좀 반등을 세게 하네요. 근데 그래 봐야 뭐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 빈 공간을 이제 조금 규모 있는 기업들 중에서는 방금 얘기 드린 ISC,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좀 치고 가면서 메꿔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사실은 요 TPU라는 게 ASRC 방식인 건 다들 아시죠? 지금 제미나이에 TPU라는 게 요게 A식 방식인 거는 다 아실 거예요. 대문자로 써야 되겠다. 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요 제미나이의 TPU가 많이 쓰이게 되면 수혜를 볼 것 같은 기업들이 기판이나 소켓인데, 직접적으로는 기판, 소켓 이쪽인데, A식 시장이 커지면 사실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관심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요 주문형 반도체 시장 자체가 커지면, 요건 이제 한 단계 더 디벨롭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직접적으로는 얘네가 맞아요. 직접적으로는 그냥 제미나이 때문에 TPU가 관심이 커지고 거기에서 수혜 보는 직접적인 기업들 얘네 맞아요. 얘네 맞고 실제 반응을 했잖아요. 이렇게. 근데 궁극적으로 꼭 TPU뿐만이 아니라 그냥 A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번 주에 시간에서 어제 그저께 조금씩 반등이 있다가 오늘은 좀 횡보하는 뭐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 어떤 좀 싸게 사는 접근론에서는 저는 이쪽이 좀 좋아 보입니다. 메리트가 있다. 가격 메리트가 좀 돋보인다. 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지나고 보면 저때가 바닥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만한 지점이 아닌가. 뭐 어떤 게 온디바이스 AI 종목들이, 저는 약간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IT에 대한 생각 비슷해요. 근데 제가 원래 최선호로 보고 있던 심텍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류의 종목들은 조금 상황 봐가면서 박스 하단 정도에서는 사둬야겠다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 기판이나 소켓 쪽은 이제 종목별로 봐야겠지만 수혜 보는 종목들은 여전히 추세가 세니까 그쪽은 계속 좀 기대를 볼만하고, 다음 타자 감으로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다음 타자라는 게 뭐냐면 두 부류예요. 그냥 어느 정도 움직이다가 신고가 치고 가는 종목을 다음 타자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바닥에서 화끈하게 올라오는 종목을 다음 타자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올라오지 않은 레벨의 종목들이 올라올 때 얘가 다음 타자구나 이거잖아요.
이게 적합하죠, 지금은. 바닥에서는. 이제 신고가 돌파하기 직전의 종목들 횡보만 하고 있다가 최근에 관심 별로 없다가 올라간 건 대표적으로 ISC, 리노공업 같은 게 그런 역할을 이번 주에 이미 한 거죠. 이건 이미 한 거고,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존 대장주격 레거시 반도체는 박스 하단 공략이 유효하지 않나, 저는 약간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종목마다 다 달라요, 위치가. 제가 아까 오전에 봤을 때는 얘 좀 위치 괜찮던데, DB하이텍 요런 거 위치 괜찮아요. 그러니까 DB하이텍 같은 거 사려면 이런 데 사야죠. 그쵸?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차 전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차 전지는 두어 번의 파동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두어 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습니다. 자, 요거 반도체 좀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쳐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요, 아시잖아요. 반도체만 하루 종일 얘기하시는 분 계시니까 또 그때 얘기 들으시죠. 네. 저는 요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네, 코스닥시스 오늘 날라갔더라고요. 코스닥시스는 오늘 날라갔고. 아, 혹시 오늘 이거 보셨어요? 넥밤에 오늘 신고가 갔었습니다, 여러분. 넥밤에. 제가 이때 많이 얘기 드렸는데, 실제 매매도 했었고, 제가 이때 얘기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넥밤에. 저점 갔다고. 아, 넥스 바이오 메디칼. 근데 윗꼬리는 또 왜 이렇게 기냐? 아, 이게 생각보다, 이게, 야금야금 가더만, 신고가를 되게 금방 가네요? 전 시간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좀 빠르게 움직였어요. 제가 이때 강조 많이 드렸던 종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요. 저 쏠 때 얘기 잘 안 해요. 쏠 때는 얘기를 잘 안 하고. 보세요. 근데 대부분 바이오긴 한데요. 퓨처캠도 제가 얘기 드렸을 때는 쏠 때가 아니라 이때고요. 전 이때 얘기를 드린 거고. 한미약품도 그렇잖아요. 한미약품도 바닥에서 횡보할 때, 바닥은 아니죠. 올라왔다가 조정받고 횡보할 때, 이때 얘기 드린 거잖아요, 이때. 뭐 반대로 빠질 때도 있겠지만, 저는 저런 자리들을 보통 좋아하거든요. 대부분 다 저런 위치였을 거예요. 티슈진도 아마 그럴걸요? 여러분. 티슈진도 기억하세요? 제가 요때 좀 많이 얘기했는데. 이때는 하도 주가가 안 가니까 자꾸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얘기했더만. 제가 이제 7종목 중에 티슈진을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더만, 이때, 뭐 주가가 빠지는 것도 아니었는데, 답답하다고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결국 급등했어요. 그것도. 물론 안 간 것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모르겠어요. 저도 올라간 것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나 봐요. 전문가가 되면 뇌 구조가 이렇게 바뀌나 봐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도 솔직히 올라간 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봐도. 그리고 좀 많이 올라간 게 꽤 있어요. 그쵸. 그쵸. 이건 제가 바이오 얘기할 때 아까 지금 2차 전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2차 전지 얘기 좀 드릴게요. 2차 전지는 이제 한 2번의 상승 파동이 있었거든요. 언제부터냐면, 올해 한 5월에 최바닥 찍고, 이제 한 2번, 이제 파동이 있었어요. 그럼 첫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이게 기억이 나서 그런데, 처음에 출발이 리튬 가격 상승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첫 번째 파동이 나올 때. 그러면서 이제 한번 파동이 나옵니다. 나오다가 실적이 나와요. 이때 에코프로 BM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이때 찍습니다. 이때 찍어요. 그러면서 어라 얘네 생각보다 그 캐즘이 생각보다는 빠르게 돌파되겠는데 라는 컨센이 생기면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여기에 초치는 일이 하나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 LNF. 요걸로 이제 첫 번째 파동이 끝나요. LNF 이때 그 자금 조달 이슈 있었잖아요. BW? 네, BW 이슈가 있었어요. 이때. 자, 두 번째 파동. 이거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것도 제 기억엔 리투 가격 상승 얘기 나오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때는 여기에 뭐가 붙었냐면 ESS가 붙어요. ESS. 시장 확대 논리가 붙습니다. 그쵸? 이렇게 붙고. 근데 이때는 두 번째 파동 얼마 전이잖아요. 얼마 전인데 굳이 따지면 전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꺾였다고 봐요. 하나는 이제 그 관세 이슈에서 ESS 논리의 약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중국과의 경쟁 때문에. 이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뭡니까? 최근에 엔캠 사태. 엔캠이 잠깐 거래 정지됐다 풀리었던 사태가 있었죠. 요거 때문에 꺾인 겁니다. 그쵸?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1번. 이거 제 말이 맞습니까? 제 기억엔 이렇거든요. 세 번째 파동이 어떨까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결론은. 세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이 조만간 좀 나올 거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보는 건데 자, 세 번째 파동. 어제 나온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요. 어제 나온 뉴스가 어디 갔노? 야, 어디 갔어? 아, 이제 기사를 보여드리려고 그때 못 찾겠다. 어제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탄산 리튬 선물이 25년 최고가를 찍었다. 어제 이 기사가 있었어요. 어제 이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제 나온 기사예요. 이게 파동마다 항상 출발점이 제 기억엔 전부 리튬이었어요. 출발점이 리튬이었어요. 여기에 이제 무슨 논리를 붙일까? 이건 사실 알 수는 없는 건데, 이때는 실적 이슈가 있었고, 이때는 ESS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뭘 붙일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만약에 붙인다면 제일 확률이 높은 건 ESS 아니면 로봇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차로는 힘들 거예요. 이게 전기차 보세요. 이 파동도 보시면요. 이 실적 서프라이즈와 캐즘이 생각보다 빠르게 해소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예전에 올랐던 그 전기차 논리잖아요. 이때보다는 이런 새로운 논리가 붙었을 때 힘이 더 셌거든요. 기억하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시장은요, 새로운 논리를 찾을 겁니다. 왜냐면, 과거에, 이렇게 갔었던 거는 솔직히 거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게 버블인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버블인 거고, 버블이 여기서 터진 거잖아요. 터진 건데, 그때랑 똑같은 논리로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생각만큼. 다른 논리가 붙어야, 이때만큼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래도 규모 있는 상승이 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주봉으로 봐도 여실히 드러나는 게 이때 상승 논리는
탄산리튬 가격 반등하는데 그래도 의심하다가 에코프로비엠 실적 잘 나왔는데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다가 LNF BW 발행하네 하면서 빠진 거라고요. 근데 이때는 ESS가 붙으니까 보세요. 파괴력이 다르잖아요. 그쵸? 시장도 이걸 다 알 거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논리를 붙일지 모르겠으나 AI와 연관성이 있는 논리를 붙여야 힘을 받을 겁니다. 그러려면 ESS 아니면 로봇 논리를 붙여야 돼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출발점은 리튬 가격 상승부터 출발을 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12월 여전히 에코프로에 대해서 제 시각은 똑같아요. 약간만 더 횡보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시각을 저는 갖고 있기는 한데 뭐 주식이라는 게 제 마음대로 기다려주는 건 아니죠 사실. 가격적으로는 저점 찍은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는 전 저점을 찍었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고요. 지금은 에코프로 74,000원이 저점 같아요. 지금 67,000원 안 줄 것 같아요. 네. 67,000원은 주기는 어려울 거고요. 좀 조정받으면 이제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 이 레벨에서 좀 횡보하다가 이제 좀 급등도 가능하다 정도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이제 리튬이나, 오늘도 보면 시간에부터 엔캠이랑 첨보가 강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시간에부터 강했던 게 엔캠하고 첨보예요. 근데 보시면 첨보 하나도 안 올라갔고, 특히나 엔캠은 이번 조정의 원흉이에요. 원흉 중에 하나예요, 사실. 관세와 엔캠이 원흉이라고 했잖아요. 엔캠도 지금 바닥권에서 양음양하고 지금 갭으로 돌렸어요. 약간 초입이라는 느낌이 있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올라가는 초입인데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의 발사대라고 해야 되나? 발사대 준비 과정만 좀 마치고 나면 좋겠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대략 한 12월 중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 일단 보면서 계속 좀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제 2차전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으면 1번. 예. 2차전지 이제는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이제는 진짜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2차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세게 얘기한 적 거의 없다라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원래 2차전지를 그닥 선호하는 섹터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제가 2차전지를 이 정도까지 얘기한다라는 건 진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진짜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충분히 설득력 있죠? 제가 얘기해도 설득력이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이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3번.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제가 생각을 해도 설득력이 꽤 있습니다. 12월 어느 순간에 움직일 것 같아요, 저는. 2차전지 이제. 그래서 여러분, 대장주가 이제 큰 시세는 대장주에서 노리셔야 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양극재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본격 상승이 나오기 전 노려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단기 매매겠죠. 단기 매매인데, 이거는 저는 리튬이 제일 유력하다고는 보고 있어요. 리튬이나 약간 이제 뭐 전액도 포함이고 이제 기타 등등 뭐 이런 식으로 단기 매매 이런 데서 하다가 계속 얘네 모니터링 하다가 얘네에서 이제 큰 파동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약간 이런 형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튬에서는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던 종목은 강원에너지일 거예요. 강원에너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강원에너지 제가 이때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지금도 뭐 자리 나쁘지 않네요. 저 때 이제 많이 드렸는데, 강원에너지, 세비캠, 미래나노텍 딱 이거 3개 보면 됩니다. 요거 3개까지만 보시면 돼요. 요거 3개까지. 미래나노텍 이게 NXT에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참고로 미래나노텍은 저희 어제 오후에 들어간 종목이에요. 12,000원 초반에. 12,000원 초반에 사실 어제 들어갔던 종목인데, 자, 이거는 제가, 문자반에서 들어간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 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와우 h 테스트로 보냈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아, 이건 보여드리기 좀 그렇다. 이거 와우 h 테스트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냈잖아요. 전일 종목이었던 미래나노텍, NXT 시장 강세였으나 단기로 13,000원, 13,200원 구간은 갭이 존재하는 구간. 참고로 NXT에서 딱 13,300원 찍었거든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단기 차익이 좀 나온 건데 지금 11선에서 버티네요. KRX 차트로 볼게요. 전 차트 KRX로 봅니다. 여기 갭이 이렇게 있죠. 보이시죠? 이 자리가 13,200원인가 그래요. 이 자리가 13,200원이거든요. 포인트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원래. 근데, 보시 공교롭게 얘가 NXT에서 아침부터 13,300원 찍었어요. 어제 막판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요. 7시? 이때부터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아침에 13,300원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매물이 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뻥 매물이 나왔잖아요. 참고로 저는 NXT 리딩은 안 합니다. 이건 좀 각자 그냥 역할에 맡기려고 하는데, 제가 NXT 리딩까지 해버리면 밤 8시까지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거 주식을 맨날 봐야 되는데 밤 8시까지 할 수가 없어요. 방송 스케줄도 있고 해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딱 보니까 11선 NXT고 KRX로는 딱 11선이잖아요. 나쁘지 않죠, 여전히. 자, 그리고 LNF, 저는 에코프로를 최우선으로 보고요. 이 정도 얘기 드렸으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에코프로 BM이에요. 제가 이거를 사실 어제 이제 오후에 이걸 확인하고 나서 에코프로 샀어야 된 애가 됐었긴 하거든요. 왜? 에코프로 BM입니다. BM이에요. 어때요, 지금? 이거 두 번째 상승파동 이렇게 전개됐을 때, 지금 어디까지 조정 줬죠? 제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까지 다 줬네요. 제가 이거를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은 이 자리까지 조정을 다 줬고요, 이미. 에코프로는 이 자리까지 줬어요. 이해되세요? 전 에코프로 BM도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얘보단 에코프로가 더 세니까 에코프로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 이 자리까지 나름 가격 조정 줄 만큼 다 줬다, 이미. 이 에코프로 74,000원인가 찍을 때.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은 다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으면 3번. 제가 어제 에코프로 가지고 피보나치 설명 좀 드렸었잖아요. 똑같은 거를 BM에 적용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2차전지 얘기는 여기까지만 좀 드릴게요. 저도 사야 되거든요. 아직 없어요. 네. 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얘기 좀 드릴게요. 바이오가 요즘 하도 많이 이미 올라간 것들은 많이 올라갔잖아요. 바이오가. 근데 가장 제가 최근에 언급을 했던 바이오들은 이제 덜 간 바이오들 좀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그쵸? 덜 간 바이오가 뭐였죠? 이뮤논시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거 뭐 계속 가더라, 근데. 야씨, 오늘 또 가버렸네, 이렇게. 아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저도 지금 쳐봐가지고. 제가 아직 못 간 바이오 몇 개 언급한 거 기억하세요? 이뮤논시아, 그 다음 GI 이노베이션. 얘도 좋죠, 오늘. 그쵸?
대형주에선 유한양행 이거 못 갔어요 아직. 얘는 뭐 아직도 못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언급을 드렸을 거예요. GI 이노베이션, 이뮤노시아, 유한양행, 그리고 못 간 거, 그리고 못 간 거는 없지 않나? 아, 티움바이오. 티움바이오, 이런 거 바닥에서 못 간 주식이라고 했죠? 이런 거. 티움바이오. 그리고는 애매하다. 제가 지노믹 트리는 못 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못 간 거 아니더라고요. 계속 파동 그리면서 가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토모큐브는 뭐냐면, 전 토모큐브 차트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저 이거 보면 생각나는 종목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요 차트를 보면 최근에 저는 약간 넥바메가 생각나요. 그러니까는 보시면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데 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던 요 11월 초 이때가 좀 생각이 난다고요. 넥바메 넥스트 바이오메디칼. 제가 이때 얘기 많이 드렸어요, 이거. 실질적으로. 근데, 이때가 좀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눌려있는 괜찮은 포인트다. 라는 거고, 이 당시에 제가 잘 기억해보세요.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주봉을 아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봉이 몇 점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자리였거든요. 이 앞에 고점을 형성했던 2월 달에 고점을 형성했던 이 자리인데, 그 자리가 공교롭게 주봉상 기준선 자리랑 약간 맞물려요. 딱 눌림목 나오기 좋은 자리였거든요, 주봉상. 이 눌림목 나오기가 딱 좋은 자리였다고요. 근데 제 생각보단 빠르게 올라온 거예요. 저는 좀 완만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고점 뚫지 않을까라고 본 건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신고점까지. 이거 기억하시면 1번. 이 얘기 제가 분명 드렸거든요. 이게 주봉이 이쁘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일봉상 보면 역헤드가 이제 소규모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 같고, 돌리기 되게 쉬운 자리다, 이런 게. 생각보다는. 이때 아마 장도 막 꺾이고 이랬을 때여가지고, 제가 이제, 좀 안전한 성향의 종목을 이야기 드렸을 때거든요, 이때 당시가. 기억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제가 주봉이 이쁘다고 했어요. 자, 토모큐브 한번 볼게요. 얘가, 좀 다르긴 한데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면, 이게 넥바메처럼 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쵸? 여기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던 이 구간이요. 이 구간이에요, 주봉상.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요. 물론 이제 넥바메는 어땠냐면요. 2월 달에 고점을 한번 찍고, 이게 토모큐브는 이때도 한번 또 올라오고 이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여기 지지받고 올라오고. 그래서 얘 토모큐브는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 주봉 되게 이쁜데 나 주봉만 보면 되게 사고 싶은 종목인데 이게 오버행이 풀렸다. 아마 이 얘기 기억하실 거예요. 오버행이 언제 풀렸냐? 이게 1년째 오버행이 있었어요. 11월 7일에 풀렸어요. 지금 오버행 풀린 지 20일 됐거든요. 제가 이걸 11월 초부터 사실 보고 있었는데, 보다가 물량이 안 나오는데? 물량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약간 역해돼요, 지금. 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너무 자기적으로 그렸나? 약간 요런 형태잖아요, 지금. 약간 요런 형태잖아요. 오버행 물량이 안 나오던데요? 아니, 근데 한 달을 기다렸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안 나오더라고요. 막 밑으로 던질 생각이 별로 없나 봐요. 다시 넥밤 해볼까요? 넥밤에도 올라가기 전에 이랬어요. 이런 식이잖아요, 결론은. 여튼 모양이 좀 비슷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토모큐브 같은 거. 자, 그리고
유한양행은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들어가기 편할 것 같아요. 빠질 자리가 잘 안 보이니까. 빠질 자리가 잘 안 보이니까 편하죠. 그게 있어요. 뭐냐면 야 근데 이민원시아 미쳤네 진짜. 퓨처캠도 죽지를 않고. 아 동은하는택도 이거 지금 이상해요. 이상해. 이건 눌리면 이제 진짜 봐야 되는데 진짜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는 달라요. 달라서 근데 그래도 한 번은 눌려야 돼요. 한 번은 눌리면 이제 봐야 돼요 진짜로. 날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이 레벨에서는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데 한 24,000원대부터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거 24,000원대부터. 자 한미약품도요. 아 제가 똑같은 얘기 하려고 했는데 한미약품도 답답한 구간이 꽤 길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런 게 사실은 답답한 구간인 건데 심지어 이 구간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더만 한미약품 되게 좋다 했더니 되게 답답해 했어요. 제 기억이 나요. 며칠 되지 않았는데 되게 답답해 하더라고요. 안 가니까. 답답해 하다가 오전에 이날 밑골이 다니까 이날 이제 한미약품 질문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고 하니까 많이들 사셨나봐요. 이 유튜브에서 질문을 다들 하셨다고요. 이 당시에. 한미약품 어떡하냐. 한미약품 끝난 거냐. 이때는 왜 한미약품만 안 가냐. 아우, 답답해 하다가, 이러고. 근데 그때가 개미털기였잖아요. 주식이 이런 게 많아요, 원래.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거.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유한양행도 사실은 지금 되게 답답할걸요? 이게 뭐야? 그냥 일자로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편하거든요. 이거 뭐 사서 가지고 뭐 손해 보겠습니까? 편하잖아요, 이런 거는. 하방이 막혀 있다라는 거. 이런 거 근데 가기 시작하면 많이 가요, 이런 게.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르죠. 나는 좀 싸게 사놓는 게 좋은 사람들은 이럴 때 그냥 사놓는 거고. 아니야, 나는 가시성이 중요한 사람이야. 이러면은 쏠 때 따라 들어가는 거고. 근데 가시성이 중요한 투자자들은 얼마 전에 한번 물렸겠죠. 언제? 저 때 물렸겠지. 이때 한번 물렸겠죠. 이때가 가시성이 중요한 사람들이 따라가기 좋은 딱 그 타이밍이거든요. 물리기 좋죠. 결국은 원점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 보니까 약간 요런 류의 종목들이 꽤 많아요. 제가 요런 류의 종목들 좀 이야기 드릴까요? 예, 요런 류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어요 지금. 아 코스닥에서 수익 나셨구나. 근데 그게 차트가 다 망가졌다가 올라왔던데 보니까 차트가 망가졌다고 근데 이거는 이게 소형주고 시장 분위기 이런 것들 감안해서 보면 사실은 언제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빠지는 과정도 소형주고 거래도 없지만 되게 뭐 아는 것처럼 빠지거든요. 뚫었지만 여기서 횡보치고 밀렸지만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나오고 근데 기준선 저항받고 빠지고 근데 여기서 그냥 이게 거래가 하나도 없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소형주라서 그래요. 근데 그 이 회사도 소형주 치곤 최근에 리포트 나온 거 있어요. 그것도 한번 시간 내서 보시면 아 이거 이 종목이 나쁘지가 않은 종목이구나 아실 겁니다. 괜찮아요 이거. 큰 틀에서는 뭐 우상향이네 계속. 자 그리고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더라? 제가 뭔 얘기하려고 했죠? 아 바이오에서 이렇게 시세 한번 주고 뺐다가 징글징글하게 횡보하고 있는 종목 제가 몇 개 아는 거 있는데 이야기 드릴까요? 이야기 드려도 되면 5번 한번 쳐보십시오. 예.
이런 종목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런 종목은 맹점이 있죠. 언제 갈지는 몰라요, 솔직히. 근데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도 해요.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데 언제 갈지는 몰라. 그게 이제 맹점인데, 자, 이야기 드릴게요. 이게 뭐 이런 거 얘기 드릴 때는 많이 치시는구나. 이해되시냐고 물어볼 때는 별로 안 치시고. 예, 얘기 드리면 저도 보다가 보니까 이 뭐야, 얘도 차트가 이렇고 얘도 차트가 이렇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대화제약 완전 소형주죠. 야씨, 이거 패턴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쏘고 밀고 여기서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 지금. 똑같죠? 똑같지 않아요? 이런 차트의 맹점은 언제 쏴도 이상하진 않은데 언제 쏠지 몰라요. 계속 이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패턴이 똑같아요. 보니까 오늘 약간 오늘도 가나 했는데 또 음봉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패턴 똑같아요. LNC 바이오 똑같아요. 이거 보세요. 빵 쏘고 밀고 왔다 갔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얘도 마치 이때는 야, 이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야? 페이크 주고 결국은 또 수렴하고 있는 게 다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야, 요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또 기대감을 주거든요. 그러다가 밀어버리고. 결론은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보니까, 이거 리투어인가, 그거잖아요. 리주란 아닙니다. 리투어. 리주란을 개발하다뇨. 그 리투어, 엘라비의 리투어인데, 지금은 이렇게 그냥 수렴하고 있잖아요. 박스를 넘어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찾아보면 많더라고요. 바이오에서는. 어떤 거? 쐈다가 밀었다가 그냥 박스로 돌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박스 과정에서 돌파 하나라고 기대감을 심어주는 구간도 나오고 막 이래요 지금. 아니 근데 리주라는 그 파마 리서치 너무 유명한 거 아니에요? 연어 파마 리서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많이 내려왔죠. 근데 주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런 구간은 이제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바닥이 안 나오지? 나올 때가 됐는데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여튼 이런 류의 종목들을 보면 이게 바이오가 지금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되게 다양해요. 이제 유한양행류가 있고요. 시세 한번 주고 밀린 다음에 그냥 계속 횡보치는 종목이 있고, 그냥 뭐 계속 신고가 가는 류, 그런 류는 이런 거죠. 보로노이, 뭐 에이프릴 바이오,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신고가 가는 류고요. 언제 신고가 가도 이상하지 않은 류, 알테오젠 같은 겁니다. 이런 게. 이것도 뭐 계속 신고가 가는 류인데 아직은 각도는 좀 얕아요. 얘는. 야, 이뮤노시아. 야, 근데 이뮤노시아가 가면 유한양이 진짜 갈 법한데 왜 이렇게 못 갈까 얘는? 왜냐면 이뮤노시아 최대 주주가 유한양이잖아. 그쵸? 최대 주주 유한양이. 야, 근데 못 가네. 여튼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다. 여전히 이런 것들에 관심이 저는 많고요. 비만 잠깐 볼까? 비만은 원탑이 얘예요. D&D 팜한테. 내용도 그렇고 다 얘가 제일 전 좋아 보여요. 원탑은 D&D 팜한테. 근데 이제 최근에 케어젠이 보니까 어제 많이 빠졌죠, 이거 최근에 신고가 가다가 어제 빠졌을 겁니다. 근데 보니까 얘가 뭐죠, OCR인가요? 이제 미국에서 뭐 이제 결과를 수령받는 게 있는데 그 결과 수령받는 게
원래 요맘때쯤 나올 것으로 시장이 예측을 했었나봐요. 그게 자꾸 미뤄지니까 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어제 회사가 발표를 했죠. 12월 1일 날 나온다고. 그래서 얘 분봉이 난리를 친 겁니다. 아직 12월 1일 날 나온다네 하면서 올라갔다가 결과가 나쁠 수도 있잖아 이러면서 내려온 겁니다. 우려가 이렇게. 네. 이런 거는 좀 이슈 나오고 나면 좀 볼만할 것 같아요. 헤어제는 좋거든요, 좋기는. 이슈가 나오고 나면 한번 볼만하다. 그리고 G2G 바이오 이것도 많이들 좀 언급을 하시던데 G2G 바이오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얘 오버행이 얘도 11월 중순에 한번 풀렸을 거거든요. 그 영향은 한번 봐야겠는데 요때네. 사모펀드 물량이 그때부터 좀 나오죠. 기타법인 물량, 사모펀드 물량. 일부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부터. 이때부터 물량이. 근데 사실 오버행 때문에 좀 밀렸다고 봐도 무방하네요. 왜냐면 오버행이 이날부터 풀렸거든요. 거의 최고점 찍은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량 때문에 조금 밀렸다라고 본다면 여기서 조금 횡보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G2G 바이오도. 지금 자리는 나빠 보이진 않네요. 자, 그리고 도나한테 왜 이렇게 세게 가는 거야? 올릭스도 좋죠. 올릭스. 올릭스도 괜찮아요. 올릭스도 괜찮고. 참고로 저는 일동제약류는 안 봅니다. 일동제약도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저는 일동제약류는 사실은 안 봐요.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안 봅니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잘 안 보고. 원탑은 저는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원탑이에요. 기대치가 제일 높아요 지금. 제가 원탑 아까 D&D라고 했죠? 아니요, 저는 한미약품. 두 번째가 D&D. 예, 지금 와우넷에서 이제 경고 막 날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뭐죠? 정나경이 하는 방송 거기는 뭐 이게 질문을 받더라고요. 거기 상담하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본시장법에서 불법으로 규정이 돼가지고 못해요 원래. 못해가지고 아마 그 방송은 뭔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나 보죠. 뭐 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거는 사실 물어보지도 않았고 이게 원래 안 돼요. 그래서 종목들 물어보셔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방송도 있고 하니까 물어보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물어보셔봐야 제가 얘기해봐야 문제가 되면 됐지 득될 게 없어가지고 차라리 제가 자연스럽게 그냥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종목들이나 현재 시장 특징주나 이야기를 쭉쭉쭉 그냥 알아서 제가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런 형태로 그래서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저기 있는 종목들을 다 얘기 드리지 못한다는 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얘기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쵸. 저 내일 제 애기 내일 생일이거든요. 내일이 생일인데 생일을 맞아서 감기가 또 걸리셨네. 이번 달에만 벌써 세 번째 감기입니다. 요것도 괜찮아요. 요거 HL 홀딩스. 만도는 어떻게 됐죠 요새? 만도도 계속 올라오는구나. 근데 저는 HL 홀딩스 좋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좀 무겁기는 한데요. 무거운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격입니다. 이런 거. 무거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HL 홀딩스, 유한양행, 그다음 뭐 LG전자 이런 거 사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사놓으시면 돼요. 무거운 거, 무겁지만 뭐 많이 안 빠지는 뭐 그런 류의 주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사시면 되죠. 아니면 그거 사세요. 코스닥 레버리지 이런 거 사시면 되죠. 코스닥 150 레버리지. 셀트도 좀 그렇죠. 네, 두도 딱 2살 이제 됐는데
아직은 좀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아픈 것도 다 끝나진 않았지만 지금 언어 치료 받고 있어요, 사실. 언어가 남들보다 좀 느려서 애가 이렇게 막 아빠 아빠 하면서 뭐 이것저것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뭘 알고 행동하는 것 같기는 한데 말을 못해요. 아무튼 이상한 의성어만 하고요. 말을 못합니다. 이제 빠른 애들은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좀 확실히 많이 느리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검사 베일리 검사인가 받았는데 거의 낙제점을 받아가지고 언어 치료 권고 나와서 언어 치료 받고 있습니다. 뭐 얘가 2살밖에 안 됐는데 뭘 해야 될 게 이렇게 많아. 그쵸. 진짜. 폴더블? 폴더블. 전 인터플렉스 나빠 보이진 않던데. 이런 거. 인터플렉스. 같이 같아? 이게 뭐야? 인터플렉스 좋아 보여. 핸드폰 얘기하면 전 요거 딱 생각나네. 매일 책 읽어줘요. 저 매일 읽어줍니다. 매일 책 읽어주고 숨바꼭질하고 하는데 얘 제가 볼 때는 이게 처음에 병원에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한 4개월 동안 병원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늦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것보다 더 늦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는 한 달이 일반인의 한 2달이다 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기 때의 한 달은 이제 성장 속도가 어린이의 한 2배는 되지 않을까. 근데 그때 못했으니까 언어 치료를 저도 굳이 안 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애가 아프지가 않았으면 언어 치료를 왜 했겠습니까, 제가. 아프지 않고 그냥 멀쩡하게 태어나서 말이 좀 늦는다? 저는 기다렸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애기는 죽다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그래서 받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멀쩡한데 말 느리다고 치료를 받는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애기가 조금만 다쳐도 막 걱정하는 그런 부모는 아닙니다. 저는. 예. 저는 애기 넘어지면 괜찮아 일어나 이래요. 그냥 일어나면 되지 뭐. 까지면 약 바르면 되고. 도이지스 2차전지 앞에 좀 보시면 되는데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2차전지는 제가 아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굳이 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세하게 얘기했거든요. 앞부분을 좀 돌려가서 보시면 그래도 꽤 자세하게 얘기했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 얘기 잠깐 드릴게요. 전 2차전지도 2차전지인데 통신장비요. 전 통신장비 좋아 보여요. 이 얘기 어제도 했죠. 여러분 통신장비 저 메리트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은 대한광통신이 보니까 급등을 했더라고요. 통신장비에서. 대한광통신 사실 이렇게 400원까지 갔던 주식이 이게 올해 3월에 400원이었어요. 400원까지 갔던 주식이 막 이렇게 2,000원대에 올라오기 어렵거든요. 쉽지 않은데 그 어려운 걸 얘가 지금 해내고 있기는 한데 대한광통신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죠. 어제 유튜브에서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쪽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제가 2차전지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제가 원래 꽤 오랫동안 거의 보지도 않던 섹터들인데 뭔가 이쪽이 기회가 열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즘 자꾸 들어요. 보시면 KMW가 얘가 실적이 안 좋거든요. 많이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잖아요, 실적이.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연간으로 보면
몇 년째야? 1년, 2년, 3년, 4년, 5년. 아유, 이때 까먹은 돈이 얼마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빚도 그렇게 많지 않고 생각보다 나름 견실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 전에 자산 총계가 워낙 높았죠. 까먹었어요, 많이. 그래서 자산이 2,400억. 자본금이 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에서 부채 빼도 1,100억 되니까 뭐 나쁘지 않거든요, 아직은. 근데 이게 내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될 거래요. 이건 이제 예측치죠, 물론. 그래서 그 근거들을 찾아봤더니 꽤나 설득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이때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해소가 된다는 건데, 이때 실적이 안 좋았던 가장 큰 이유가 북미 쪽에서 주파수 경쟁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또 아픈 애 얘기 잠깐 했더니 이제 다들 또 근데 사실 확실히 이제 아기 키우는 그 뭐야 부모들은 애기 나오면 공감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도 보면 다 그렇더라고요. 별로 잘 모르는 분도 막, 예. 뭐 그걸 매개체로 친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튼 자, 제가 뭔 얘기하다가 했지? 그 통신 장비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들이 개선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게다가 지금은 AI 시대라서 통신 쪽도 고도화가 필요하거든요. 고도화가 좀 필요해요. 내년에 이제 북미 시장 주파수 경매를 할 때 얘네가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회사들이 현재 업계에서 보는 회사들은 KMW, RFHIC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커진 시장 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보이는 회사로 요즘 많이 언급되는 게 대한강통신이에요. 이런 류의 종목들은 꾸준히 봐줘야 되는데 오늘은 대한강통신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뉴스 나온 것 중에 국내 통신 쪽도 주파수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워낙 지금 안 좋은 것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섹터라 진짜 잘 봐야겠구나. 게다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조단위 투자를 하기도 했죠. 내년에 어떤 AI 인프라 중에서는 통신이 좀 저는 부각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마치 AI 인프라에서 올해 뭐예요? 변압기나 전력 쪽이 주목을 받았듯이 통신 쪽 아직은 주목을 덜 받은 섹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좀 파보셨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셨으면 1번. 아직은 거의 못 간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AI 인프라 쪽으로 통신 이제 봐야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연말이니까 내년 생각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년에 턴어라운드 할 업종 혹은 종목 이런 것들은 주가 측면에서는 되게 좋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뭐 그런 건 아닌데. 조방원. 저는 방사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방사는 모르겠어요.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는 얘기겠죠. 원전은 AI 인프라잖아요. 원전은 지금도 나쁘지 않던데. 원전은 괜찮아요. 게다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걸출한 스타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잖아요. 원전 나쁘지 않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선은 제가 한 두세 달 전에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이때 제가 이 유튜브에서 설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주가 그때 기억하시나요 혹시? 조선주가 이때 엄청 핫했거든요. 핫했는데 단기 조정이 나왔단 말이죠.
바로 또 갈 것 같다. 아니다. 시간 오래 걸릴 것 같다. 이거 설명 아마 매우 비슷하게 했을 텐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3번. 조선주는 또 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일 거예요. 이때 뭐 아마 했는데, 이거 기억하세요? 대다수가 한 번호였어요, 이때. 다른 번호가 없었다고요. 또 갈 것 같다가 대다수였을걸요, 이때? 기억합니다. 다 이거여가지고, 이 당시엔 저도 또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아!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생각을 바꿨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오래 걸릴 것 같다로. 생각보다는 오래 걸리겠는데요? 이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2달 전인가, 3달 전인가 그래요. 이게 생각이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좋을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희한하게. 심지어 전문가들의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실제로 지금 보면요. 얘가 그때 엄청난 시세 줬던 종목이죠. 한진. 많이 봐.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전 조선주 또 갈 거는 같거든요? 근데, 그때 딱 느꼈어요.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리겠구나. 그리고 실제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그냥 생각합니다. 중간에 잠깐 올라오긴 했는데, 아마 이때 제가 물어봤을 겁니다. 이때. 이때 당시엔 저도 좀 뺐다가 올라오긴 했죠. 근데 생각보다 이게 돌리는 데는 오래 걸려요, 지금.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 과정이 진행 중이에요. 예,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근데 조선주가 그냥 꺾이긴 어려워요, 여러분. 조선주는 업황에 되게 민감한 섹터거든요. 이쪽은 업황이 돌았기 때문에, 얘네들은 업황이 한번 돌면요, 생각보다 길게 가는 산업군이라서요. 조선주는 끝난 섹터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냥 너무 과열이었던 거예요. 9월달에. 9월달에 너무 과열이었던지라 그 부분을 생각보다 조금 길게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트리거는 글쎄요. 뭐 실적이 됐든 근데 미국 뭐라고 하죠? 마스가라고 하죠? 그 미국 트럼프 관련된 내러티브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9월달에 너무 많이 써먹었던 소재라 이제는 실적을 보여줘야 되나? 혹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죠. 뭐 대규모 수주가 지켜야 되나? 이런 거. 좀 더 가시화된 무언가. 원래 조선주가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이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트럼프의 무슨 적극적인 구애, 이거 아니었나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트럼프의 한국 조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 이게 결정타였어요. 그럼 보통 이런 식의 내러티브는 그 이후에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하죠. 이제 급상승을 했습니다.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정을 줬어요. 조정을 줬어요. 생각보다 보통 이럴 때 좀 길게 나왔죠. 생각보다 길게 조정이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러면 얘를 반전시킬 트리거가 필요할 텐데요, 당연히. 보통 이런 식의 내러티브에서는 좀 더 한 단계 구체화된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뭐예요? 실적 아니면 수주 아닌가? 전 이렇게 봅니다. 굳이 생각을 한다면. 근데 이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내가 가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 트리거라는 건요, 뭐가 될지 몰라요. 뭐 예를 들면 로봇주의 트리거가 노란봉투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노란봉투법 나오기 전에 과연 있었을 거냐는 거죠. 그게 마치 나비효과처럼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로봇주가 간 건데, 그게 3달 전이었잖아요. 근데 로봇주는 그 당시에 3달 전, 4달 전에 로봇주가 올라가기 위한 트리거가 무엇일까? 노란봉투법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게 갑자기 나와서 걔가 트리거로 등장을 해준 거라고. 그러니까는
미리 시나리오를 세울 수는 있지만 트리거라는 건 항상 그래요. 뭐가 될지는 몰라요.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 이해가 되시면 3번. 트리거라는 건 항상 뭐가 될지를 모르기는 합니다. 우리는 미리 그냥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이 올 때 좀 더 빠르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나리오 세우고 생각을 해두는 거지, 사실 트리거는 뭐가 될지 모르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다들 이제 조선주는 관심들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다 반응 보니까 여러분들 조선주는 지금 이제 관심이 잘 없으시고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제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딱 요 세 개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지수를 구성하는 메인 섹터들이기도 하고요. 뭐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는. 자, 나 30분까지 해야 되는구나. 20분까지인 줄 알았네. 잠깐만요. 자, 시장 또 볼까? 근데 시장이 지금 뭐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사이에 조금 탄력이 둔화가 되고 있죠? 제가 방송 초기에 이제 오늘 유튜브 초기에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이 쐐기형을 이제 어제 오늘에 걸쳐서 뚫어냈는데, 되돌림 언제든 나올 수 있고, 오늘 갭자리도 있고, 기준선 21선까지 걸리는 자리 아까 탄력이 둔화될 가능성 열어놓고 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하루 정도 빠진다면 내일 정도 눌려주는 그림 나오면 이렇게 갭 메꾸고 다음 주에 가는, 너무 그림 같은 건가? 뭐 아무튼 요런 그림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어쨌든 아까 지수 기준은 조금 부담스럽다. 기억하시죠? 제가 아까 10시인가? 그때 4,020 됐었나요? 전 좀 부담스럽긴 해요. 그 전제를 갖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그 전제를 갖고 봤을 때, 이런 포인트에서 찍고 그냥 허무하게 밀리느냐, 버텨내느냐, 심지어 뚫어내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은 좀 탄력 정도를 잃고 있는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정도의 힘이라고 봐요, 저는. 뭐 이렇게 확 밀리고 이런 건 없잖아요. 토모큐브? 토모큐브 아까 제가 좋게 본다고 하지 않았나요? 토모큐브? 좀 좋게 본다니까요, 지금 얘는. 주봉이 이뻐서 언제 돌아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보고 있는데, 참고로 요 토모큐브랑 비슷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 뭐예요, 그 AI 의료 쪽 종목들이 쭉 있어요. AI 의료는 오늘 안 봤구나. 한번 쭉 볼까요? AI 의료 쪽이 이제 원조 대장 누굽니까? 시어스테크잖아요. 얘 안 죽었잖아요. 안 죽어요. 종가로 11선을 계속 지켰네요. 그쵸? 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안 죽었어요. 요즘 진짜 센 게 뭐죠? 로키트 헬스케어 아시죠? 오늘 음봉 지켰네. 근데 요즘 얘가 진짜 많이 올랐어요, 얘도. 로키트 헬스케어. 근데 토모큐브는 쉬고 있는 자리니까 좀 편하죠. 편한 자리예요, 이런 게 편한 자리지. 이제 로키트 헬스케어 같은 건 따라 들어가기 어렵잖아요. 이거 어떻게 따라 들어가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제 프로티나도 계속 올랐잖아요, 그냥. 어제 신고가도 가고. 그쵸? 말 그대로 들고 있는 분들의 영역 아닌가, 이런 거? 너무 올라가지고.
단기 매매 접근도 가능하긴 한데 대신 손절 라인을 빨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 그럼 장중 흔들림에 노출이 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3빌리언. 이것도 딱 지킬 자리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네요. 차라리 3빌리언이 매매하긴 좀 더 편하겠다. 왜냐면 얘는 계속 눌림목을 주긴 하거든요. 이렇게 계속 적절한 기술적으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눌림목에서 반등하고, 그쵸, 눌림목에서 반등하고, 눌림목에서 반등하고, 아이고, 눌림목에서 또 반등하고, 눌렸다 반등, 눌렸다 반등, 계속 그거 내잖아요 지금. 이런 건 참 매매하기는 편하거든요. 따라가면서 계속 막 위로 쏘는 거는 좀 부담되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때요? 지금 면면을 보면 그 AI 의료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의 면면, 최근에 부각된 옛날 루니피노 말고요. 이거 말고 제가 이것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금 루니피노 말고 시어스의 등장과 함께 시장은 새로운 걸 원해요. 그러면서 부각된 게 방금 언급드린 프로티나, 로키텔스, 토모큐브, 그 다음 뭐야, 3빌리언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라고요. 이쪽은 계속 좋아요. 좋기는. 그래서 흐름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오늘 좀 쉬죠? 좀 쉬는 분위기고. 차라리 IT가 중간중간 올라오는 것들이 하나둘 있네요. 이제 하나마이크는 좀 올라왔고. 에이펙트, 와, 에이펙트. 이건 빠지지도 않았군요. 에이펙트 빠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제가 여기서 드린 종목입니다. 제가 여기서 드린 종목이에요. 아니, 좋아요. 이거 뭐 아예 그냥, 아니, 에이프릴이 뭐 지금 많이 빠져요? 에이씨, 0.9% 빠졌네. 아니, 에이프릴 발 좋아요. 이게 제가 지금 설을 많이 거나서 그런데 저도 매매하고 있다 보니까 선이 복잡하긴 한데요. 그냥 올라가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고 있는 차트 아닌가 이거? 선이 복잡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그냥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러고 있는 차트인데 이거 이걸 뭐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예. 이거 뭐라고 저점도 맨날 올라오고 고점도 맨날 올라오고 계속 파동 그리면서 올라가는 거라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좋아요 이거. 1조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9천억 아닌가요 지금? 이거 8,800억이구나 오늘 빠져서 신고가잖아요. 신고가. 이런 거는 난 진짜 외부로 보니 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좋습니다. 에이프릴은 제가 원래 예전에 얘기할 때는 시총 1조는 갈 거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1조가 거의 다 됐거든요. 저는 지금은 시총 1.5조에서 맥시멈 2조까지 보고 있어요. 1.5조에서 2조까지도 생각은 지금은 하고 있어요. 1조는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생각들이 자꾸 바뀌는 거냐면요. 얘가 모멘텀이 전부 내년 상반기에 있어요. 초도 아니야. 그 모멘텀이라고 하는 게 론드백하고 에보민에 에로를 했던 신약이 두 개가 이렇게 띡띡 있다고요. 얘네가 만들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어떤 중대한 어떤 값들이 결과물들이 다 내년 상반기 예정이에요. 둘 다. 그 와중에 에보민이 얼마 전에 또 미시장에 상장을 했죠. 그리고 적응증 확대라는 걸 또 했다고요. 적응증을 확대시킨다. 라는 건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높으니까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문제는 이제 바이오 중에 더러 그런 거 있잖아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를 충족 못 시켜주면 주가가 또 빠지고 이런 게 있는데, 얘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거라 아직 시간도 꽤 있어요. 남아 있어요, 아직. 어떤 시간? 그 성장에 대한 내러티브로 주가를 펌핑시킬 시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 되게 좋게 보는 종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D&D 파마텍이 이제 그 뭡니까, 걔랑 엮었죠. 메세라랑 엮였고요. 한올바이오 파마가 이뮤노반트랑 엮였고요. 이게 엮였다라는 게 이제 관계가 있는 해외 제약사, 해외 바이오 회사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메세라는 또 화이자랑 엮였잖아요. 메세라를 화이자가 인수해 갔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에 이제 D&D의 그 오랄링크가 주목을 받게 되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고 이거잖아요. 참고로 요 에보뮌이나 룬드백 창업자들도 과거에 다 빅파마에 회사 키워가지고 팔아먹은 전력이 있는 회사들이에요, 전부. 즉, 이 스토리도 가능해요. 얘 상장까지 했잖아요. 메세라도 상장하고 나서 이제 화이자에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 스토리도 가능하다. 에보뮌 얼마 전에 상장했어요. 재료가 좋죠, 이 정도면. 게다가 이런 것들이 만약 결과물이 좋다? 이런 것들 후보물질 도출한 플랫폼이 따로 있죠. 그게 사파. 그러면 이 사파를 또 재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2조가 뭐야? 3조도 갈 수 있는 거지, 바이오라는 게. 근데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이제 스토리를 감안해서는 예전엔 시총이 너무 쌌어요. 1조도 안 된다는 건 좀 진짜 터무니없게 싼 거긴 합니다. 다른 회사들에 대비해서. 그래서 물론 이제 비만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멀티플을 세게 받아요. 다른 이제 신약보다는 뭐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러면은 보로노이는요. 보로노이가 지금 시총이 4조예요, 4조. 이것도 제가 예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종목이기는 해요. 보로노이도 작년부터 주구장창 얘기한 건데 어느덧 4조가 됐어요. 이것도 1조 얼마 이랬어요, 원래 시총이.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Y바이오도 좋은데 요즘 조정받았다가 어제 오늘 좀 반등하지 않나? 좋아요. 그것도 얘도 시총이 진짜, 그러니까 이런 게 매력이에요. 시총이 3,000원밖에 안 돼. 근데 얘는 인투셀하고 걔랑 같이 움직인다니까요. 인투셀이나 이제 탑티어는 리가템이에요. 그래서 얘네, 그러니까 항체 쪽이니까 얘네 분위기에 봐가면서 매매하는 유의 종목인데 시총이 싸서 메리트가 있어요. 그리고 Y바이오 로직스가 항체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꽤나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많아서 그런 것들에 따른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죠. 자, 저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저는 오늘 물러가도록 하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제 개인 유튜브에서 5분 있다가 35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